자, 내용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거 제가 그냥 기사 그대로 내용 가져온 거고요. 그 뒤부터는 제가 내용을 바꿨습니다. 자, 비트코인 잠잠한 사이 이더리움 랠리 일주일간 45% 폭등하면서 이제 이런 슬슬 얘기가 나오죠. 알트코인 이제 불장이 나오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 이제 뭐 어떤 M 포털이라든지 G 포털을 통해서 검색을 하셔서 보신다고 치면 아마 이제 비트코인 치면 같이 연관 검색어로 사실 지금 구글 트렌드 검색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이라는 키워드가 이 시장에서 상당히 검색량이 높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내용을 가져왔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알트코인 불장이 과연 언제 올까? 언제가 시기일까? 이거 되게 궁금하실 분들 많을 건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 질문인데요. 아나운서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네. 자, 알트코인. 이건 질문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데 알트코인이 뭘까요? 비트코인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채팅방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진행 중인데요. 이쪽에서도 알트코인이 뭔지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주가 되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 알트코인 불장이라는 건 알트코인 시세들이 강하게 올라와 주는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시총액 1위인 걸 볼 수 있고 그 밑으로 시총액 1위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이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알트코인 불장 사람들은 왜 선호를 할까요? 이 부분도 아나운서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왜 알트코인 불장, 왜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걸 선호할까요? 비트코인은 우선 너무 비싸지 않나요, 사기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접근할 만한 코인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다 알트코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화 가치로는 1억 4천이 넘어가기 때문에 투자 대비 조금 이제 머뭇거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부터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해봐야 내가 이익적인 부분이 크지 않을 거고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줄 때 크게는 뭐 300%, 400%뭐 기간으로 보게 되면은 뭐 주요 다른 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10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투자 대비 퍼센트 수익이 크다 보니 비트코인보단 알트코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왜 알트코인 불장, 왜 사람들이 선호할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가치가 비싼 비트코인이 현재 상승을 해봤자 얼마 되지 못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그 외의 주요 알트코인들은 아직 시장에 대한 가치 평가가 아직 안 된 코인들도 많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매입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도 낮지만 상승에 대한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알트코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트코인 좋아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알트코인 불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1억 4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좀 좋아하시는 솔라나는 24만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매입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뭐 선물거래소나 뭐 업비트 내에서 거래를 한다고 치면은 전부 1억 4천만 원을 주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0.000 이제 0의 8자리 수 밑으로까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매입할 수 있지만 투자 대비 성과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들을 눈여겨보시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다 이제 매력적인 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수익률 때문에 이런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알트코인 불장은 과연 시장에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위한 요소가 최소 5가지는 맞춰줘야 알트코인 시세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요소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바로 BTC 도미넌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알트가 이제 불장이 되기 위한 주요 시그널은 비트 도미넌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비트코인 점유율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시장 내 비트코인이 점유하는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도미넌스 차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60% 정도대를 내려가고 있고요. 현재 차트 내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상승세에서 현재 조금 하락세를 좀 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2.8%입니다. 자, 근데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야 알트코인의 불장이 될 수 있는 1차적인 요소가 되는 거는 대충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알겠는데,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해야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한 이제 공식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나누기 전체 암호 시가총액 가로치고 곱하기 100인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암호화폐 총 시총액이 100억이라 치면 비트코인 시총액이 60억일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바로 60%가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암호화폐 총 시가총액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총액이 몇 퍼센트냐라고 보는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고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줘야 이제 시장에서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이라는 뜻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에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도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대부분 10명의 사람이 비트코인만 매수하려고 하면요,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은 시장에서 외면을 받겠죠. 즉 비트코인에 지금 담겨져 있는 투자 자산, 유동 현금이 어느 정도 알트코인 시장에 좀 흘러 들어와야 이제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파이 나눠 먹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즉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시총액 일부, 즉 유동성이 알트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야 알트코인들도 반등이나 상승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BTC 도미넌스가 하락세를 보여야 알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식인데, 일반적으로 도미넌스가 몇 퍼센트까지 좀 하락을 해줘야 되냐면은 60%에서 45% 이하로 내려갈 때 이제 알트 불장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고 이제 이게 아마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60%에서 굳이 45%까지 가야 돼요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제가 드리면요, 시장은 사이클이에요. 아나운서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시장에서 분석이라는 거는 모든 기반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가져온 거거든요.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게 되면 현재 CPI가 물가지수죠. 그리고 비농업지수가 고용지표인데, 고용지표가 높고 CPI가 낮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시장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긍정적이고 반대인 상황은요.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공식으로 좀 외우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도미넌스가 60%에서 45% 이하로 내려갈 때 알트코인들이 불장이 좀 왔었네 라는 거죠. 즉 모든 분석의 시초는 예전에 있던 사이클을 통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예전 사이클, 즉 예전에 있던 어느 정도의 일정한 공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값으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가 하락한다, 즉 60%에서 45% 이하로 내려갈 때 이 알트코인 불장에 대한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거겠죠. 지금은 현재 도미넌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딱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미넌스 하락하니까 알트 불장 올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45%까지는 내려와 줘야 된다라고 아까 어느 정도의 사이클 규칙을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도미넌스, 비트코인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이번 연도 5월 초에서 4월 정도의 사이부터 지금 현재 이런 도미넌스 하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불장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도미넌스 하락이라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라고 좀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나운서님하고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 말이 맞는지 네. 긍정, 부정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미넌스 하락이라는 거는 시장 내, 암호화폐 시장 내의 도미넌스, 비트코인에 대한 점유율이 하락하는 거겠죠? 네, 즉, 줄어드는 거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적어질 수 있다는 거겠네요. 좀 수요적인 부분이 좀 낮춰진다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알트코인으로 옮겨간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즉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던 현금 유동성 자산이 빠진다는 소리다 보니까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떨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가치가 올라와줘야 사실 이제 주변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좀 탄탄한데, 이 도미넌스가 하락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거 좀 부정적인 거 아닌가? 좀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추가적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BTC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 저하가 맞긴 해요.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떨어지는 상황을 제가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첫 번째 위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이고 밑에 있는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락을 했다라는 걸 제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즉, 맞아요. 여러분들 말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 하락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일 수 있냐라는 의문인데 조건식은 이래요. 비트코인 점유율, 즉 BTC 도미넌스가 빠지긴 빠지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야 돼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단 차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고요. 위쪽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즉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빠지되 가격은 유지해주는 상황이 무조건 시장에서 나오거든요. 즉 시장에서 수요적인 부분이 빠져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유지, 어느 정도의 가격 버티면만 된다라면 이 도미넌스의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빠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이 원래 좀 더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상황에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도미넌스가 빠져서 비트코인이 빠지냐? 시장이 좋아, 너무 좋은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나도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제한적일 때 사실 투자를 하는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눈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겠어요? 다르게 이제 볼 수 있는 투자처로 눈이 옮겨가겠죠? 즉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올라왔고 그 부분에서 메리트가 없을 때 유동성은 자연스럽게 빠져요. 그 유동성이 알트코인에 들어갈 때를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도미넌스만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도미넌스만 빠져서 되는 상황이 아니라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가격이 유지되는 모멘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서도 비트코인 시세가 약간 받쳐주고 있어서 아마 시장에서 알트코인 불장에 대한 가능성 제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유동성 지표를 봐야 돼요. 아마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 아마 도미넌스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였던 BTC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조건과 맞물려서 여기 차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토탈2, 토탈3라는 차트가 상승 전환을 해야 돼요. 이게 주요 유동성 지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아마 많이들 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일단 이게 토탈2 차트예요. 그리고 토탈3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둘 다 별 차이 없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토탈2와 토탈3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탈2 차트는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알트코인에 대한 시총입니다. 토탈3 차트는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전체 알트 시총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나운서님한테 하나 딱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 네. 그럼 토탈2 차트랑 토탈3 차트 중 무엇이 중요할까요? 토탈3? 라고 볼 수도 있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네. 모든 분들한테 저 지인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질문 드려봐요. 근데 네. 하는 말이 토탈2도 중요하고 토탈3도 중요하고 뭐 다 달라요, 의견이. 근데 둘 다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 하나를 또 제외하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야기 한번 할게요. 토탈2보단 토탈3를 조금 더 시장이 평가를 많이 합니다. 왜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시총 1위를 같이 자리를 안고 있는 주요 코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 시총액이라든지 약간 유동성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알트코인 시총, 이 두 종목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총에 대한 유동성이 올라와주는 상황을 사실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이런 알트코인 시장에 불장이 올 때 이 토탈2와 토탈3라는 차트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예민하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트가 이 토탈3 차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전환에 대한 이유 간단하죠. 지금 현재 모멘텀 제가 가격대를 안 써왔었는데 지금 선 그어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토탈2의 차트 상단 추이, 즉 상승 전환,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즉 시장의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올라가주는 상황은 제가 흰색으로 표시한 자리까지는 와줘야 상승 전환의 국면으로 1차적 방향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토탈3 같은 차트는 현재 이 구간까지는 올라와 줘야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불장하냐 하는 이유가 뭐냐면 토탈2 차트, 토탈3 차트 둘 다 현재 상당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알트코인 시총액을 표현하는 이 차트 두 개의 지표가 올라와 준다는 것은 알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즉 토탈2, 토탈3 차트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원하는 목표점까지는 아직은 조금 멀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네요. 세 번째 불장의 조건, 이더리움 도미넌스 상승. 제가 도미넌스는 이제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외를 할게요. 이것도 잠시 마찬가지로. 도미넌스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PD님도 이 코인스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코인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이 도미넌스가 빠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될 때가 정말 좋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현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간단한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급격하게 빠지는 상황이 있고 좀 완만하게 빠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전에 제가 첫 번째 가격 같이 빠지면서 나왔던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 상황이 좋고 나쁘고 1차 배경을 사실 이 도미넌스라는 거를 보고 판단할 수는 있겠네요. 왜냐면은 비트코인 자체도 유동성이 되게 민감한 종목이니까 그 유동성이 빠진다는 건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거겠죠. 네. 하지만 두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이 너무 좋아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는 올라가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주요 이제 유동성이 다른 곳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는 이 모멘텀을 말하는 건데, 상승에 대한 유지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차트가 멈춰 있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밴딩을 형성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유지가 되면서 도미넌스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상승장에서 나오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PD님이 질문해주신 부분에서는 도면서 빠지는데 가격 유지가 어떻게 되지라는 부분이 아마 가장 컸을 텐데, 이 밴딩이라는 걸 지켜주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해주실 수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핵심은 밴딩이었다 말씀 주셨고요. 저희 PD님께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전달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제로스의 원래 수업으로 또 이어가 볼까요? 네, 자 바로 세 번째 요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보면 된다면서 왜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봐야 되나요? 하는데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비트코인의 불장 조건 중 세 번째, 바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상승해줘야 됩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9%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요, 암호화폐 시총액이 100억일 때 이더리움의 시총액이 9억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게 9%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상승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요,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의 하나예요. 즉 알트 시장의 선두주자인 이더리움이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건 알트 자금의 회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트 시장에 들어왔던 유동성이 1차적으로 이더리움 도미넌스에 들어오면서, 즉 이더리움 시장에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먼저 들어오는가, 그거를 알트 시장의 유동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상승도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범위, 이거 지금 되게 내용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거 내용 지금 다 얘기를 못 드려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들어오시면은 제가 오늘 방송을 진행했던 그냥 이 PPT를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더리움에 대한 도미넌스도 상승을 해줘야 알트코인의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최소 몇 %까지는 상승을 해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은 14%에서 18% 이상 올라와 줘야 돼요. 그게 항상 불장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다? 9%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보니 아직은 조금 한참 멀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주요 지표, 알트 시즌 인덱스. 즉 알트코인 시장의 이제 불장인지 아닌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이제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말하기가 힘드네요.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 맨 위에 차트 맨 위에 보게 되시면은 22라는 숫자가 있는데 현재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의 수준이 22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의 상승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줘야 알트코인 불장의 조건이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75. 여기 제가 네모 박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모 박스 쳐 있는 구간을 이제 75 구간 넘어간 구간이죠. 즉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75 수준까지는 올라와 줘야 이제 불장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직은 22죠.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75% 이상을 넘어가 줄 때 조건식이 맞아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90일간 주요 상위 50개 코인들의 이제 수익률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단순해요. 전체 코인 중 약 80% 이상이 비트코인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게 알트코인이라며요. 그렇죠? 비트코인보다 낮은 코인이 현재 80% 이상이라는 건 18개가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다 보니 즉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은 비트코인에 몰려 있는 거고 알트코인에는 아직은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도미넌스도 내려가고 있고 시즌 점수도 올라가고 있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올라가고 있고 토탈2, 토탈3 차트도 올라오고 있으니 이게 슬슬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장이라는 조건. 불장은 언제 온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불장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거든요. 나도 알트 한번 사볼까 이러는데 그러면 또 최소한 안정권 마진에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건식이 다 맞춰주는 상황에서 사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올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조건이 다 맞춰지게 되면 늦은 거 아니냐? 이미 다 상승하고 끝나는 상황에서 매매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려볼게요.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불장이라는 조건식은 뭐 어떠한 공식들이 존재를 했었고 그 공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트코인 불장이 나왔다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요인이 불장이었을 때에 대한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불장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불장 올 것 같은데 사야 되나 이 시점이 아니라 좀 더 사이클을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전 최소 못해도 그 비트코인보다 전체 코인 중 80%라고 할 수 있는데 한 40% 이상이 저조한 수익률을 보일 때, 즉 알트코인 시장 내 주요 코인들이 60% 되는 코인들의 개수가 어느 정도 비트코인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뭐 그 외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NC, 이제 알트코인 시즌 진수인데 지금 현재 CNC 알트코인 시즌 지수 같은 경우에는 28이에요. 근데 불장일 때 조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75일 때 올라왔지만 저희는 여기서 조건 하나를 걸어요.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탄력받았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CMC 지수가 45를 넘어갔을 땐 알트코인의 지수에 대한 탄력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아직 이런 상황이 안 됐는데 왜 자꾸 비트코인 불장이 얘기가 나왔냐? 계속 얘기 드렸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떨어지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리고 토탈2, 토탈3라고 볼 수 있는 주요 유동성 차트들도 올라오니 설레발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불장이 오기 위한 조건과 공식과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고요. 이런 거 내용이 아마 이제 너튜브나 다른 이제 플랫폼에서 내용들이 자세하게 잘 안 나와 있고 애매하게 좀 왜곡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 PPT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림, 이미지가 더 좋으니까
글자 같은 거 거의 제외하고 차트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제한 사이트가 오늘만 4개 정도 되는데 이거 차트 보여드리려고 결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준비했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